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공세에 1941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54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샘플러스 이도쿠멘트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이 나가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도쿠멘트님이 심폐소생 시켜줄 종목 준비하셨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잠깐 지수 상황부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오전에 이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 1차적인 상승폭이죠. 1980선 이하에서의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런 조정 속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역배열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했던 종목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CPR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CPR에서 이제 심폐소생을 하는 종목들 중에 최근에 NH엔터와 CTC바이오 최근의 흐름들이 일치가 되고 있죠. NH엔터 같은 경우에는 72,000원 정도 하한가 다음날 CPR을 해드렸는데 72,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72,000원 언저리 부분까지 상승한 이후에 재차 하락으로 접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잘 대응하시는지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이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대부분의 투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CPR을 해드리고 바로 다음날 3.8% 정도 상승 후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수 하락 속에서 상승 흐름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상승 후에 눌림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CPR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 포인트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CPR 또 사연과 함께 좀 올려주셨는데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반등 시점에서 예상가를 맞춘 후에 추매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반등 예상가와 추매 시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발만 담그어서 5% 비중이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라고 좀 올려주셨는데, 자, 이 서울반도체 이 종목은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거의 고점 대비 3분의 1가량 난 상황이 되겠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형주처럼 급등세로 이후에 이뤄지는 모습. 글쎄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신용 반대 매매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전형적인 키바다 차트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이 서울반도체가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3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대가 10%대로 기록을 하면서 알짜 회사로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그 시기가 정점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줄어든 탓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올 2분기 들어서 5%대까지 하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고객사의 대형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더라는 점, 결국에는 가격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어떤 발광, 다이오모드죠, LED, 패키징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경쟁력 상실에 대한 부분들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로 수준의 실적이 좀 나온 상황이었는데, 일단 잠시 서울반도체의 재무제표를 좀 보시더라도 2013년도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시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만큼 서울반도체의 실적의 부진이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회사 내부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된 부분이고, 중국과 대만의 경쟁사들의 같은 기간에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것, 경쟁 우위에서 이제 뒤처진 면이 투자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루멘스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해서 결국에는 현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울반도체의 이 LED 업황 자체가 사실상 부진한 모습이고, 갑자기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만큼 그런 상황에서의 시점은 이제는 그런 부분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트에서는 결국에는 뭡니까? 심리 싸움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LG 서울반도체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산업화 팩토리 시간에도 그렇고 이 CPN 시간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들, 결국에는 주가가 급락 후에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그것이 에너지 응집된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반도체의 주가 흐름들이 4만 원대부터 하락이 나온 상황이니까 3단계씩 계단식 흐름이 되겠죠. 3단계씩 계단식 흐름으로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의 투매가 진정되는 시점을 세 번째, 그리고 고점도 3봉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옛부터 3이란 숫자 3이라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씨름 같은 경우에도 3세판, 가위바위보도 3세번이 있듯이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3바닥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P바다의 전형적인 차트에서 3단계씩 계단식 하락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신저가로 볼 수 있는 14,800원이 되겠죠. 14,800원. 신저가로 볼 수 있는 14,800원까지의 흐름은 더 이상 이 부분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구간에서 더 이상 급락이 나오지 않고, 물론 하락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급락은 나오면 안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에너지를 응집한다는 것이 거래량을 죽이고 등락 없이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현재 구간이 그러한 큰 등락 없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쌍바닥으로 갈지 아니면 외바닥으로 에너지를 응집할지는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대기자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저가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개인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잡는 게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급락할수록 반등의 폭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현재 구간부터는 서서히 물량을 매집하는 전략, 그리고 2만원 부분까지는 슈팅을 기대하면서 1차적인 반등폭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파이팅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상승기 팍팍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드코인 CPR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니고요. 그 종목에 대한 적정 매수가까지 짚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전일에 이어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 코스피는 1970선 안착을 계속 시도를 했었지만 연이어 실패한 가운데 금일 같은 경우 약세폭이 커지면서 현재 1940선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550선 돌파에 실패한 가운데 현재 나흘 만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의 특징은 삼성 SDS 상장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업종별 흐름 역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과 관련돼서는 우선 삼성 SDS의 상장 이후 프리미엄 약화에 따른 관련 주식들의 약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등 일부 삼성그룹주들과 SKCNC 등으로 연쇄 파급되는 상황이 나타났었는데요. 금일 삼성 SDS가 상장가 이후 상승세를 출발을 했었지만 상장 이후 거래를 통해서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간밤 국제유가 역시 75달러 선언마저 붕괴되면서 정유주를 비롯해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감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지금 1시간가량 남아있는데 어떤 마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 SDS 상장 이후 관련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점과 국제유가 약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을 반전시킬 만할 수 있는 재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또 실적 우량 관련주들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지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제 소개해주셨던 KNX와 가온미디어, 한솔홈데코, LMS까지 리뷰 좀 부탁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KINX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X 오늘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예,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13,000원 이하에서는 메리트가 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가격대는 최근 2년 내 가장 저평가된 구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은 그 입에서 사상 최고를 항상 경신을 하고 있음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종목 가온미디어인데 이 종목은 8,000원대 초반에서 좀 많이 상승을 한 다음에 좀 눌림목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시장이 급격하게 열리면서 실적이 급성장 중이고요. 특히 중남미 1, 2위권 그 최대 통신업자를 영입을 하면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했고 또 4분기에도 역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5일선 밑에서는 오히려 좀 사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솔홈데코가 문제네요. 한솔홈데코 어제 2,000원은 좀 마지노선을 잡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부터 쭉쭉 빠지더니 지금 거의 하한가까지 좀 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좀 악재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악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주식하다 보면 이런 거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LMS. 다음 종목 LMS입니다. 상승 추세 아직 괜찮습니다. 꺾이지 않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요즘 참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좀 안 떨어진 것만 해도 좀 감사할 정도로 동종목도 5일선 밑으로 조정 나올 때마다 받쳐주는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23,000원대까지는 중장기로 보셔도 되겠지만 좀 가는 과정이
뭐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1,000원대에서 뭐 2,000원대 그 사이에 오면 한번 물량을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또 밑에서 사고 그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들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국내 사기권 벤처 투자 회사고요. 예, 1조 이민주 회장이 그 에이티넘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로 예, 있고요. 9월 말 투자는 뭐 대구 시스터즈 그런 쿠키런 하는 그 업체에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9월달에 한번 좀 시세를 냈다가 지금 조정받고 오늘 좀 좋은 거래에 실리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종목은 뭐 실적보다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예, 들어가신다고 하면 뭐 1,400원만 안 깬다고 하면 예, 단기 모멘텀 한번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 수급은 예,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예, 긍정적으로 예,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는다고 하면 뭐 1,600원 정도 지금 구간에서 예, 1,600원까지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비츠로시스인데 뭐 아침에 좀 골라봤는데 이미 상한가에 예, 도달을 했네요. 좀 아쉬운데 지금 교통정보 시스템 뭐 그런 스마트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예, 얼마 전 뭐 유상증자 성공 이후에 재무부족 개선 기대감 같은 것들이 예,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나 예, 싶고요. 우리 매출이 뭐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영업이익은 좀 흑자로 예,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종목도 그런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런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예,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들어가려고 해도 뭐 들어갈 수도 없고 혹시라도 상한가 풀려서 한 1,300원에서 1,280원 그 사이에 오면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뭐 상한가 바뀌면 다음날 예, 월요일날 좀 터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박힌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대응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마트입니다. 좀 대형주. 예. 오랜만에 이마트를 저도 좀 지켜봤는데 간만에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마트들이 뭐 전반적으로 뭐 그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대부분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정체된 마트 확장에서 이제 탈피해서 어떤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게 좀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존 사업에서도 근데 또 뭐 매출이 막 급격하게 늘지는 않지만 물류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익률이 조금씩 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예, 주가 뭐 바닥 충분히 다지면서 오늘 뭐 이평선 뭐 전환도 했고 예, 매수세도 좀 예, 몰리고 있습니다. 기관 쪽 수급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23만원대 121선 구간까지는 예, 단기 반등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예,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증권사 중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예,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10년간 변함없는 국내 넘버원 예, 개미 투자者굉장히 사랑하는 증권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식 거래 대금이 뭐 굉장히 증가하진 않았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상황은 낮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뭐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요. 올해 뭐 예상 PER 지금 12배 수준으로 증권사에서 이런 수익을 지금 내는 증권사는 단 한 개도 지금 현재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약했던 그 영업 브로커리지 그 개인 뭐 온라인 브로커리지 수익에 비해서 약했던 뭐 자산 운용 쪽도 우리 자산 운용을 좀 인수를 하면서 영업력 증가가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도 지금 예, 한 53,000원대까지는 예, 최근에 다른 증권사 그런 들이 많이 올랐음에 비해 키움증권 오히려 뭐 거의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000원대까지는 예, 단기적으로 봐도 가능하고 중기적으로 봐서는 뭐 6만원대 예, 충분히 예, 내년도 좀 증권 시장 좀 회복되고 그런 거 봤을 때 6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와 비트로시스, 이마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증권까지 네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강연회가 있으시죠? 예, 오늘 뭐 마지막 소개네요. 네. 예, 내일 오후 2시에 예, 일지로 있고 유안타증권 본점 3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강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 많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후강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수요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의 정유성 PB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후강통 시행 17일 월요일로 정해졌죠. 오늘 중국 시장 상황 설명해 주시고요. 특징 업종과 이슈까지 짚어주시죠. 예, 오늘 홍콩 시장과 상해 시장, 양시장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H 마이너스 0.59%,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 좀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좀 보시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안타증권 HTS 기준으로 보면 차이나 이제 종목 비교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중국 쪽 자동차 회사와 국내 자동차 회사를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보면 상해 자동차는 오늘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성 자동차와 광주 자동차는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현대차 1%가량 밀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업종도 좀 밀리고 있다는 부분 좀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선기계 쪽 봐볼까요? 조선기계 쪽 오늘 중국 쪽, 조선 쪽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공업 같은 경우가 5%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중공업과 그 중장비 같은 경우도 1.4%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국내 쪽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의 모습을,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봐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오늘 건설업 굉장히 안 좋죠. 현대산업도 7%가량 밀리고 있는데 중국 쪽도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건축과 중국 철도건설 마이너스 1%에 밀리고 있고요. 아니에라 시멘트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게임 쪽 보시겠는데요. 인터넷 텐센트 홀딩스라고 제가 지난주에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컴투스와 카카오를 합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털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쪽에 대한 커뮤니티도 하고 있고요. SNS 쪽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도 하고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우리나라 1위 그런 게임도 사실은 텐센트 홀딩스를 통해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텐센트 홀딩스 1.6%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중남 미디어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헬스 쪽 보시겠는데요. 천진천 사력 제약 같은 경우가 3%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 보시겠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기업 굉장히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강세 움직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화기 마이너스 4.95%, 농심이 3%대에 밀리고 있고요. 귀주모태주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고급 술로서 최근에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기존에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선물용으로 쓰이던 마오타이주 같은 경우가 귀주모태주에서 이제 일반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데 오늘 3.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내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도 3.25%. 우리나라 보면 메일유업 같이 유제품 기업을 만들고 있는데 메일유업은 2% 밀리지만 중국에서의 그런 내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는 3.2%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시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내가 월급이라든지 월소득이 적어서 우유를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적은 부분인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월소득이 조금씩 뭐 7,000불에서 이제 막 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수 쪽에 있는 흔한 의식주에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수혜 업종이나 관심 가질 만한 업종에는 종목은 어떤 것들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상해 가화 연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해 가화 연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내수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부터 이제 매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난리가 있었습니다. 뭐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부터 상해 A주와 홍콩 지수가 같이 매매가 이제 되기 시작하죠. 이랬을 때 그 투자자분들한테 유한타증권 통해서도 그렇고 타증권사에서도 중국 주식 관련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삼성 LNS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중국인들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매출로서도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화장품 관련주가 바로 상해 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산 생활용품과 화장품 쪽을 하고 있고요. 우선 바디워시 쪽 또한 중고가 화장품, 저가 화장품, 또 남성 화장품 등의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상해 가화그룹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으로 통했었습니다. 2005년까지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성장성 부분이 상당히 정체됐던 부분이 이 회사의 주가를 조금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부터 화장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매출이 다이렉트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순이익이 7천만 위안에서 8억 위안까지 늘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브랜드가 탄탄한 중국 내에서 입지가 있는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부분이 30개 여종을 갖고 있고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아모레 퍼시픽 같이 중국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 화장품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브랜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활용품과 세탁용품, 어린이용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하 가화 연합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면소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밀려요. 1% 정도씩 양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뭐 오늘 SDS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11% 빠진다고요? 근데 대박인 거죠. 동시효과대로 시작을 해서 100% 딱 2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상장했을 때 최고가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밀린 겁니다. 자, 뭐 일반에 이제 일반 공급 받으셨던 19만원에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축배를 지금 터뜨리고 비중을 줄이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오늘 기관들은 아까 보니까 많이 사던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좀 이래요. 사면은 빠져요. 네, 정말 사면 빠지고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사면 빠지고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버티셔야 돼요. 자, 오늘 그리고 크레듀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대응책까지 일단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담도 같이 해드릴 건데요. 상담하기 전에 수급 100점 정도 볼 건데 그 전에 전화번호 안내 좀 하고 갈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죄송하지만 문자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고 전화로 저랑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오전 11시, 10시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여보세요도 멘토님들 계시니까요. 많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100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한국전력부터 해서요. 한화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그저께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고민을 하기보다는 계속 어찌됐든 간에 상승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죠.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정말 짧게 볼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웬 공시가 떴는지 공짜가 보이는데요. 잠깐 들어가 볼까요? 아, 별건 아니네요. 자, 그러면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수급은 양호한 종목입니다. 어디죠? 42,000원, 43,000원 포인트가 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기다려보셨다가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급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 끝동으로 갑니다. 삼성 정밀화학인데요. 11월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뚜렷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투자 포인트를 찾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애매한 종목이네요. 수급 포인트도요, 약간 애매해요. 누가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설명하기가 약간은 조금 애매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장 수급은 잡혀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를 좀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에서도 어제 외인 기관 양매수였는데, 자, 오늘도 들어오네요. 상승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이때쯤부터 해서 고점 포인트 라인에 대한 부분 고민을 좀 해보자면은 요 정도 라인 잡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로 어떻게 해요? 네, 평행하게 만드시고요. 주가 내려보자면 요 정도 고민.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 정도까지? 이 갭은 좀 메울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어떻게 갈까요? 조정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추세는 어떻게? 하락 추세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럼 언제 매수해야 됩니까? 요 하단 추세에 온다면 얼마일까요? 32,500원이나 32,000원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주면은 한번 노려보자.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냥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드디어 48,000원 위로 솟구칩니다. 오늘장의 조금 흐름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5만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조금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팔지 마시라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수급 포인트에서도 최근에 외인들이 꾸준한 매수 흐름이 정말 잘 보였었고, 기간은 매도지만은 외인이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장도 체크해보자면 외인들이요, 좀 두껍게 해드릴까요? 39만 주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소폭이나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타 물질 매도세는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이 주가를 끌어올린 친구들이 외인이란 말이죠.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바닥 포인트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외인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이 종목 어떻게 아래로 꺾여 내려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승적 분위기를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대에 있어서는 아직은 매도할 시점은 아니고요. 외인만 지켜보시고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어찌 보면 조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종목인데요. 실적 개선세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라인 가입자가 그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크게 밀리나요? 밀리지도 않아요.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박스권 안에서 21선을 탔다 말았다를 반복합니다. 21선 아래 구간에서의 수급 포인트가 잡힌다면은 매수하기에 참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1선인데요. 상승을 주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급이 들어올 때 그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자면, 자, 최근 수급에서는 기관들의 연이은 매도가 잡혔었고 외인들 매도였는데 최근에 외인이 조금이나 매수해줬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오른쪽 보세요.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세가 몇 거래일입니까? 언제부터요? 자, 10월 29일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또 다섯. 13거래, 12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네요. 여기. 약간 좀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장 수급은요. 매수가 들어오니까 가지고 나왔겠죠. 자, 오늘장 수급은 외인들이 매어 2만 주가량, 기간도 1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요? 탈 가능성 열려 보이네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지만,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이지만, 상승은 못 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셔야겠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이버는요, 짧게 볼 종목 절대 아닙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한화입니다. 자, 한화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한화 지주사에서 그 한화 자회사들이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바닥은 좀 확인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흐름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의 이런 상승 급등 포인트에서의 이런 매수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고민이에요. 최근 들어 수급은요, 굉장히 퍼펙트한 수급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 특히 기관들의 매수 물량 자체가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장에서도 그 매수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기관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외인이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가 잡히는 종목. 상승 분위기를 탑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뭐가 되냐면 지금 포인트에서 고점 포인트 라인 자체가 현재 3만원부터 해서 3만 1,000원대 구간이에요. 요 포인트를 뚫고 간다면 한번 뚫어주고요.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포인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꺼림직합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엔터 매수할까요? 6650님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게임 위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전화를 했는데요. 언제 결과가 나오냐? 전화해봤습니다. 빠르면 일주일이고 늦으면 한 달 정도가 보통 기일인데 아직 전혀 결론은 난 거 없다. 네, 아직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장기론 몇 개월도 갈 수도 있다 이러지만 엔터 쪽에서의 그 게임 종목도 10개 종목, 10가지 게임에 대해서 조금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은 또 빠르게 조금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근데 절대 게임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네. 그런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10월부터 해서 모바일 게임들이 대거 출시가 됐습니다. 11월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12월도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럼 주가가요.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단계. 그쵸? 네. 올라갈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키움에서의 대차거래 내역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포인트에서. 최근에 어떤 그림이에요? 대차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차거래를,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환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인 즉슨 뭐죠? 바닥은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주식 빌려돈 갖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최근 들어서 여기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다. 정말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 특히나 4분기는요. 영업이 흑자 전환합니다. 네. 이 포인트 잊지 마세요. 실적 돌아서는 순간 그간 팔았던 외인들은 어떻게 해요? 4분기 실적을 보고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외인들이. 외인들이 정말 많은 물량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애들이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걱정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 저는 매수 가능하다. 대신에 4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년 1분기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부터는 최소 내년 올해 말까지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1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나오는 4분기 실적 볼 수 있는 내년 1월까지는 지켜보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한솔홈데코 오늘 이게 아까 하한가 갔었나요? 0737님 2115원 보겠습니다. 네, 2115원이세요. 보세요. 오늘 한솔홈데코 이렇게 빠졌죠? 같은 업종 뭐예요? KCC. 어떻게 되고 있어요? 7% 급락 중이죠?
한샘은요, 보겠습니다. 4%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리바트 볼까요? 4.7% 급락합니다. 하츠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츠 10% 빠지고 있네요. 동종업종들이요, 다 빠지고 있어요. 그쵸? 거의 대부분 다. 한솔업테크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죠. 자, 주가 포인트에서 살펴보자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추세에 대한 부분 들어서 고민해보자면 이런 자리가 많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또 이런 자리가 많이 됩니다. 뭐 사실 거의 바닥 포인트라고 인식이 됐던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조금 피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잠정치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외인이 90만 주 매도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이 팔아요? 기관이 38만 주 매도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요, 이래요. 뭐 이슈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빠지고 사람 굉장히 좀 짜증나게 하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잠깐 뉴스 기사 열어봤는데 마땅한 이슈거리도 사실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바스켓 매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업종별로 싸그리 매수해줬다가 그냥 싸그리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중에 좀 희생양이 된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는 좀 수급 포인트 자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타이밍, 약간 좀 불안한 수급 타이밍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요 포인트가 있긴 하네요. 11월 4, 5, 6일 날 매수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하셨다면 그래도 살만한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약간은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근데 오늘도 너무 파네요. 결론은 뭐냐?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리시고요. 반등이 좀 나오면은 그때 조금은 네,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10%씩 비중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20%도 사실 많은 겁니다. 이렇게 시장 불안한데 비중 크게 실을 필요 없잖아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빠지면은 그때 비중을 늘릴 수가 있지. 10%만 사면요. 그리고 20% 채우고, 또 확실한 종목에 대해 이렇게 밀려버린다. 또 30% 채우고 이러면 돼요. 수익 난 걸 팔아가지고.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사버리시면, 뭐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늘리셨을 수도 있지만요. 일단은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처음부터 20% 담으셨다면 다음부터는 10%씩만 하시는 걸로 저랑 좀 약속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LF 매수해야 될까요? 네요. LG패션 보겠습니다. 6782님 볼게요. 자, 지금 쇼핑 시즌이 다가왔어요. 백화점에서도 물량을 대거 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지금 풀 거래요. 사상 최대 물량을 할인 행사를 아마 올해 할 겁니다. 그간 눌렸던, 왜 그렇죠? 실적이 세월호 때부터 해서 좀 억눌렸어요, 올해가.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 산타랠리 때 대거 빅세일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판단이 들어요. 자,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드리자면, 마땅히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기에는요, 아직은 조금은 깔끔하진 않은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서, 당장에 매수해보세요 라고 의견은 못 드리겠어요. 언제 좀 매수를 하면 되냐면, 주가 포인트 자체가 조금 이렇게 현재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주면서 수급이 보이면 좋겠는데요. 오늘 장 있나요? 자, 오늘 장은 외인은 좀 있는데 기관은 없네요. 근데 외인의 수급 상황도 최근에는 꾸준히 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어요. 주체가 뭐죠? 기관은 팔았어요. 주가 내려갔죠. 기관의 매수가 좀 필요합니다.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 조금 매수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랠리는 12월이니까. 아셨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은 삼성테크인이네요. 0119님 51,000원에 100%. 자, 일단은 뭐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베팅을 그 당시에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거의 쌍바닥 구간의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올해 아니면은 뭐 거의 올해, 올 초 아니면은 올 중반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상승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다행히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매수가까지 갈지가 진짜 핵심이잖아요. 우리 0199님 저기 진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0%는 아니죠. 그건 이제 잘 아셨을 것 같고,
반등을 주는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정말 많은 수량을 지금 매수해 주고 있다가 어제 기관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보자면 다시 그나마 매수해 줬네요. 참 다행입니다. 근데 외인 매도는 여전하고 기타 법인 쪽도 매도가 나옵니다.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약간의 조금은 그 기관들의 매수에 외인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끌어올렸던 거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이 갭으로 올라가면 상승을 줄 수 있어요. 오늘도 들어오는 걸 봐서는 121선 정도까지 포인트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겁니다. 얼마죠? 4만 한 3, 4천 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짧은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건데 언제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길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달이나 몇 주 안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언제? 얼마? 4만 2, 3천 원부터 해서의 수급사항이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연락을 주세요. 일단은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가져가 볼 만한 수급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네, 패스 보겠습니다. 6458님. 네, 6,043원에 10%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르고 있고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 팔까요? 수급 상황은요. 네, 기관 쪽에 특히 사모펀드 쪽에 매수세가 한 번 최근에 들어왔었네요. 오늘장 수급 잡힐까요? 투신 매수가 또 잡히네요. 자, 이슈가 뭔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종목입니다. 자, 아이폰 판매 매출 증가 이런 거 포인트 말고 그거밖에 없나요? 그걸로 올라갔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큰 흐름 보겠습니다. 이전에 큰 흐름에서는 고점 포인트 라인이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하단 포인트 라인이 여기 좀 잡혔고요. 다시 최근의 흐름에서 맞춰보자면 약간 맞추기 힘든 구간인데요. 맞추기 힘들어요. 최근 들어서 9월부터의 바닥 포인트를 생각해보자면 여기 포인트에서의 상승 구간에 잡혀보자면 요 포인트. 약간의 지금은 어찌 보면 단계적인 슈팅 구간이기도 한데 121선 라인에서 뚫고 올라가기 약간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실적의 개선사항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잡아드릴게요. 6,700원 깨고 내려가면은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6,700원. 6,700원 이탈 시에는 매도 처리를 해주시고요. 반등 시에는 어디까지 반등이 가능하냐? 제가 판단하건대 경험상으로 판단하기에는 8,000원짜리까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6,700원 라인 잡으시고 8,000원 포인트는 뭐다? 반드시 어떻게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 6,700원 손절가 라인, 익절가 라인, 8,000원은 반드시 빠져나오시는 구간.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라온시큐어 9194님 2,200원에 25% 보겠습니다. 2,200원이세요. 네.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었나요? 자, 2,200원 볼게요. 자, 언제 사신지 모르겠는데 뭐 작년이셨다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또 만약에 올해 사셨다면은 정말로 스타일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하는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는 정말 돈 잃으실 것 같아요. 계속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반등이 줄까요? 반등이 줄지 여부를 볼게요. 수급은 당연히 뭐야? 외인 들어오는 거? 외인은 보지 마세요. 이런 이제 작은 종목의 외인은요. 쓰잘데기 없어요.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은 해답이 좀 나오겠죠. 너무 안 좋은데요. 어떡하지 이거? 매도하셔야겠는데. 자, 매출액이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종목을 보실 때 최소한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져서 하시면요. 길게 가져가지고 손해 안 봅니다. 작년 매출이 올해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반기로 그냥 곱하기 2 때리세요. 네. 영업이익이 작년 적자 17억이었는데 상반기까지 15억 적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4억 적자인데 상반기에 12억 적자입니다. 자, 상반기 장사 못했어요. 하반기로 장사 잘할까요? 그건 그냥 기대감이잖아. 그냥 단순 계산 때려버리자면 상반기처럼만 해버린다면 대충의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 답은 나온다고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다 꽂았잖아요.
지금 이거 다시 반등 나온다고요? 혹시나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남선알미늄이 왔네요. 5483님 1100원에 15% 보겠습니다. 자, 사셨는데 오늘 올라가다가 6% 빠지니까 걱정이 되세요. 사셨는데 갑자기 6% 빠지니까 오늘 시장 많이 빠지잖아요. 수급 포인트 있나요? 없는 종목입니다. 그쵸? 오늘장 수급이 있을까요? 외인 매수하는 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종목이죠. 시가총액 1,300억인데.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실적 체크해보자면 답이 좀 나오겠죠. 이 종목은 약간 지켜볼만 한데, 그쵸? 네, 괜찮아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자,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만큼 한다면 작년치를 훨씬 뛰어넘어가고 당기순이익도 훨씬 뛰어넘어갑니다. 그 순이익 부분, 매출액 부분도 뛰어넘어갈 가능성이 좀 열려있어요.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하반기 때 좀 나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 종목은요. 1,300억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쌉니다. 하반기 때도 실적 괜찮게 나온다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빠지는 것 같네요. 오늘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뉴스거리가 있나요? 솔직하게 지금 뉴스거리 잘 모릅니다. 네. 뭐 나오는 것도 딱히 없어요. 네.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차 잠깐 열어볼게요. 찾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실적 한번 믿어보시죠. 실적 믿어보시고 아마 뭐 오늘 이쪽 관련 업계들이 다 흔들리다 보니까 그냥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딧 해볼게요. 자, 크레딧 많이 빠졌어요. 13% 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매도 처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니면 가져가실 분들은 언제까지요? 내년까지, 내년 5월까지는 가져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삼성 SDS가 시작은 좋았어요. 그쵸? 네, 근데 지금 몇 프로 빠집니까? 네, 13% 빠집니다.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도 빠지는 거예요, 같이. 네. 상승 줄 수 있을까요? 줍니다. 주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그래서 오전 방송 보시고서 매도하신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면 됐고요. 장기로 보실 분들이라면은 가져가 보시고, 그렇지 않을 분들이라면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수익이 한 9%, 8% 나다가 갑자기 오늘 빠져버렸어요. 네. 지금 손절 처리하면 마이너스 4, 5% 되실까요? 그 정도 되는데 불안하시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네. 안타깝지만 단기로 보신 분들은 빠져나오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해보시고 나중에 수익 보실 때 빠져나오면 어떨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했습니다. 크레딧은요, 더 이상 방송에서 AS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보고서 종목을 새로 드리든가 할 테니까요. 방송 놓치지 마시고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42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2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